안녕하세요. 제가 한 이틀 쉬었습니다. 워낙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밀린 거 좀 하고요. 또 요새 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렵네요, 이제. 어떻게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나가버리네요. 날개 달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난실에 있는 분이, 이 난초가 좀 이상한데 좀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감봉륜으로 보이는데요, 산반성이 좀 있어 보이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무늬가 있죠. 이 안에 이렇게 끊어지고 바이러스로 보이는 이 무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무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꽃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꽃에도 보면 이 등허리 쪽으로, 이게 잘 보이려나요? 이 초점이, 이제 보이네요. 위치가 여기 보면은 허옇게 돼 있죠. 몰라,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보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이 너머까지, 이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도 표가 나네요. 보면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입장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꽃에도 이렇게 두 줄처럼, 이렇게 마치 호처럼, 근데 그게 호무늬하고 헷갈렸던 거예요. 여기도 있습니다. 꽃에도 나타나고, 바이러스에 보통 감염이 되면 대부분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바이러스면은 도대체 춘란에는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고, 요거를 아마 이번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알아보면요. 일단 춘란의 바이러스를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식물에 걸리는 바이러스가 대략 한 1000여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한 120여 종이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기주로 하는 그 숙주에 따라서 이제 그 동물 바이러스가 있고, 요즘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 오미크론도, 거기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 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식물에 동시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에 걸리는 거, 곰팡이,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해요. 또 산불 조심, 또 이 소리가 커서 잠시 끊었다 할게요. 방송 때문에 잠시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신비디움에 우리는 오키드 난초의 이제 신비디움 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춘란은 뭐 고링기, 원래 그 괴링이라는 사람을 그 네덜란드든가요, 그 사람을 좀 기리기 위해서 이거를 아마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고링기, 구어링리, 이렇게 또 이제 각 나라별로 방식이 발음이 달라가지고 보통 우리 고링기 이렇게 하는데 원래 괴링입니다. 이제 그 춘란에 걸리는 것은 신비디움에 걸리는 게 4종이 있다면, 그 춘란에 걸리는 건 3종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오톤토크로썸 그 링스폿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말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둥근 무늬 바이러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병반 특징이 보면은 그 인맥하고 그 사이에 보면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어느 쪽이 좀, 이게 그런데 소멸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딱히 찍어서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가장 유사하다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유사한데, 요 형태가 이제 약간 모자이크 형태인데, 그럼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구분하기가 육안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식물에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곤충 맥에 의해서 전염이 안 돼요.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질 않고,
그 직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촉성이나 아니면 즙액에서 전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미소곤충이나 이런 게 전염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주로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가위입니다. 이 가위. 요 가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스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우리가 난실서 급속도로 퍼진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어떤 걸로 전염이 됐냐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통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신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뒤에도 좀 자국이 나타나고 그래요. 여기를 봐서는 그것도 또 유사점이 있어요. 여기도 있거든요. 무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무늬가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얘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다 끝에로 처음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데까지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신화 나올 때 여기도 있어요. 신화 나올 때 전개되면서 이 무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무늬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끝으로 가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도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로 이런 도구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은 없느냐,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거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피붓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오키드 얼룩반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그란 환문인데요. 동그랗게 아주 바늘로 찍어 놓은 것처럼 이게 그 번지는데, 그것도 저는 지금 웃고요. 우리 난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얘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춘난에 많이 번지진 않아요. 이게 보통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둥근 무늬 바이러스는, 이거는 또 우리가 그 기간이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아주 안정적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이 기간이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데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있다는 걸 저도 뭐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잠복기도 길어요. 1개월에서 보통 6개월, 더 길면 1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보통 이제 지가 생존하는 기간도 실온에서 한 2개월 정도밖에 못 살고요. 그리고 사실 2개월이면 굉장히 긴 거죠. 자, 그 잠복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더 가깝죠.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피봇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얘가 그 오키드 얼룩반점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해서 부르면 얘들이 매미충 있죠. 그 다음에 멸구, 그 다음에 온실주름, 응애, 그 외에도 아주 미소곤충들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식물만 걸리는 거,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동시에 걸리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건 현재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거는 저걸로 판단이 돼요. 우리 보통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거하고 가장 유사점이 보입니다. 그러고 이제 뭐 4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보통 우리가 신비디움 마일드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춘난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정식으로 보고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정도.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건지, 그리고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거 있습니다. 명화주에 즙을 내서 물을 약간 섞어서 즙을 내 가지고 농도가 짙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곳을 잘라 가지고 즙을 내서 명화주 뒷면 기공 쪽에 바르면 오글오글해지면 그렇게 진단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육안 진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특징이 같은 거를 몇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요.
그게 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유사한 게 있죠. 아닌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닌데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우리가 심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모자이크 형태처럼 신화 나올 때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백을 발라보면, 이 즙을 내서 지백을 발라보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꽤 오래됐는데 그 부분이 저는 바이러스로 보고 없앤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한 30년 전 같아요. 그때 한참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했을 때 그렇게 해봤는데 버리고 났는데 아닌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농약 살포, 우리 이제 작물 보호제에 의한 이제 그러니까 보통 25도, 30도 올라갈 때 농약을 잘못 주면은 약반이라고 표현하죠. 그 약반 중에도 바이러스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 둥근무늬 바이러스, 이쪽의 그 형태로 나와요. 그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는 나오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형태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또 있어요, 참. 바이러스와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그 난실에 미소곤충이 있죠. 작은 것들이 흡집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흡집하는 것들은 독소를 거기다 주입을 하면서 얘가 이상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 형태의 모양을 하고 나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걸리면 치료가 가능하냐? 여러분들 만약에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식물에, 사람은 지금 가능하죠. 그러나 식물에, 왜 그러냐면 식물은 기주까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만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누가 만들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식물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을 만들었다. 이거는 노벨 그 상감이고, 그 다음에 수십조를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 군데에서도 연구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얘기는 그렇게 이제 들려오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걸리면은 그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방이 선행이 돼야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방 치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치료는 불가능하다니까 예방이겠죠. 일단 난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 작은 곤충들 이런 거 못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난이 들어올 때 바이러스 신화 나올 때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분주할 때예요. 우리 이 분주할 때 이제 보통 이런 가위도 쓰지만 이런 가위도 쓰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옆에 알코올이나 메디락스 있죠. 그 치아염소산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메디락스라는 것은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담궈놨다가, 알코올에다 담궈놨다가, 또 있죠, 화염, 나이타로 지져서, 요거를 자를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난초를 자르고 그 난초를 깜빡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리는 걸 모르고 잘랐어요. 그래서 소독을 않고 다른 것 자르면 이거는 100%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그 바이러스가 옮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옮겨지지만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바이러스가 급격히 최근에 더 늘어난 이유를 저는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다모작, 이모작, 삼모작 있죠. 그래서 우리 가온난초라고 표현하고, 이게 굉장히 세력이 약해요. 이 신비디움은요, 열대, 아열대, 온대 이렇게 살죠. 그 중에 저는 춘난이 가장 북쪽에 살아요. 그래도 온대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럼 온대성, 그러니까 온대 식물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온대성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열대에서 온대로 아마 적응해서 사는 그런 식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온대의 기후에 적응이 잘 돼 있죠. 그래서
휴면을 2번을 합니다. 겨울 우리 그 잠재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름에 혹서기 때 휴면이 또 있죠. 예, 짧지만 있습니다. 이걸 걸쳤을 때 얘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무기질 비료를 많이 줍니다. 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생장기 때는 속효성, 직효, 빨리 듣는 그 질소 함량이 높은 걸 줍니다. 이건 또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무기 형태,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다이나그로니, 하이퍼넥슨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라고 표현하고 우리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주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유기질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면역력을 강하게 갖고 강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마다, 이 키우시는 분마다, 애라님마다 다 다르죠. 저는 유기질 비료 절대 안 줍니다. 저는 무기질만 씁니다. 또 어떤 분은 유기질만 또 쓰시는 분이 있고요. 자, 뭐든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최대한 제가 줄여보려고 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굉장히 긴 내용들이 많은데, 대략 제가 이거를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깊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것만 딱딱 지금 빼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자, 이게 도움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리면, 춘난에 주로 오는 바이러스, 신비디움에 오는 것은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춘난에는 3종류가 발견이 되고, 오톤토 크로썸 링스폿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바꾼다면은 둥근 무늬 바이러스. 이거는 또 종자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종자 전염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자로도 전염이 된다라고. 그게 최근에 춘난에 많이 오는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죠. 이건 그냥 우리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춘난에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도 이 2가지는 구분이 하기 어렵다. 우리 육안으로 구분은 어렵다. 물론 이제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뒤에나 이런 데도 그 표가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짐작은 하긴 합니다.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세 번째는 피봇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뭐 오키드, 얼룩반점, 이렇게. 그거는 그 세균성 전문용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동식물에 같이 걸린다 했죠. 그러면은 난실에 곤충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곰팡이균도 빨리 옮겨요. 모든 병을 빨리 옮기는 건 바로 곤충에 의해서거든요. 공기 중에 일정한 밀도는 있어요. 곰팡이 밀도는 있는데 튼튼하게 키우면 잘 안 걸립니다. 그럼 바이러스에 걸리면 난초가 죽느냐? 예, 그 세력이 떨어진 건 죽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삽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래서 다른 데로 계속해서 전파를 해요. 이 바이러스는요, 특이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숙주를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숙주를 죽이는 바이러스들은 자기들도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죽이고 오래 끌고 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미크론, 뭐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죠. 예, 중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하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저는 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해요. 얘들도 삶의 전략을 쓰고 있다. 식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제가 많은 양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